최근 여론조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건지,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위반되게 국회도 폐쇄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탄핵에 관한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는데, 의외로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회복됐죠. 그러다 다시 또 민주당을 이겼다는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데, 한번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하고 탄핵된 이후에 이제 극우적인 언론과 여론조사의 왜곡이 좀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그래도 이제 윤석열이 탄핵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도 임명돼야 되고, 이런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극우적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선일보가 박근혜 탄핵과 달리 이 윤석열 탄핵 때는 이런 극우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극우적인 입장이 박근혜 때보다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특히 그런데요. 이런 대표적인 극우 언론이 이제 그 아시아투데이나 데일리 뉴스 같은 데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나 공정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런 데하고 같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언론기관이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 하청을 주고 그 결과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이런 극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유도성 질문을 하고요. 응답률이 심지어 1%인 경우, 많아야 3%된 여론조사, 이런 거로 해서 여론조사가 편향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런 편향적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다는 ARS는 이제 리얼미터죠. 그 다음에 면접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나 그 다음에 전국 지표조사 이런 데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탄핵은 60% 이상 되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 오차 범위였다가, 최근에서는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전국 지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60% 70%에 육박하는데,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단순히 그 여론조사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그 다음에 전국 지표조사 이런 것까지 이제 왜곡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극우 세력이 한국 정치에서 극우 유권자가 박근혜 탄핵 때보다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그 당시에 집권당이죠. 집권당인 자유한국당들의 다수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죠. 그러면서 소수가 여기에 반대하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분당됐죠. 그래서 자유통일당 같은 수구정당이죠. 이런 정당,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어떤 국민의힘, 이렇게 분열이 됐고, 그 당시에 권성동이죠. 권성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근혜를 탄핵하는 탄핵소추위원이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박근혜 때 집권 정당의 경우는 박근혜가 그래도 탄핵 될 수밖에 없었다 이랬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때 이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은 다수가 한동훈을 몰아내고 수구 보수에 대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사유가 없다 이렇게 수구적인 입장을 쓰고 있는 게 상당히 지난 박근혜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때는 이러한 이제 그 수구 세력이 그 자유한국당이죠. 집권 여당을 비난하면서 자유통일과 같은 이러한 극우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광화문에 100여 명 이상 모이면서 자신들의 그 세력을
확대를 했고 정강훈이 그거를 주도하면서 이 극우 세력이 상당히 우리 이 사회에 많은 것처럼 100만 명이나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대선과 총선을 하면서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극우적인 성향을 가졌던 유권자들도 이 당선 가능한 정당을 찍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자유통일과 같은 수구 보수 정당은 총선에서 완전히 괴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 정치적인 추이로 이러한 수구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극우 세력들이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극우가 그 내용이죠. 그 극우 지지층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 극우 지지층의 그 양이 꽤 성장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러한 그 재향군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그 박정희 시대의 관변단체가 극우층의 주력이었는데, 그리고 박근혜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친미 기독교 극우 세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뭐 자유총연이라든지 재향군이라든지 뭐 해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대다수가 이 친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동원하는 이러한 인력들이 극우 세력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생기면서 해병대 전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그 과거 관변단체 재향군이라든지 예비역 단체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기독교 보수 세력, 친미 기독교 세력이 극우 세력의 중심이 되면서 대형 교회죠, 순복음교회 이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서 인원을 동원하면서 이들이 수구 보수의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로 보더라도 이들의 그 극우 세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잘못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내린 게 사실은 민주당의 폭주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유권자의 10에서 15%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함으로써 응답률이 1% 3%대인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면접 여론조사에서 10%, 12, 13% 되는 이러한 여론조사 응답률에서도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증가하면서 민주당을 이기는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극우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고 있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진보층이나 중도층이 여론조사에 귀찮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층의 이러한 여론이 여론조사에 과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극우층의 여론이 과대 반영되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고조되면서 국민의힘도 바로 이 수구 보수 세력에 동조하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과 같이 나름대로 이제 그 보수에서도 합리적인 걸 지키려는 이러한 세력들이 소수가 되면서 결국은 당에서 퇴출되는 이러한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의힘이 광장에만 모인이죠. 광장에만 모인 이러한 수구 보수죠. 극렬 보수 등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들이 이제 국민 다수에서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실제로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최근 것처럼 뭐 3, 40% 이상이 국민의힘 자기 자신들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도 그리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 때문에 생긴 거고 탄핵 사유도 없다. 이러한 이제 여론이죠. 이러한 여론이 최소 20, 30% 존재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이 30, 40% 존재한다는 것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체 국민의 유권자도 그럴 것이라는 이러한 착각이죠. 즉 여론조사에 나타난 극우층들의 과대 대표 이거를 믿고 지금 수구 보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과거 박근혜 때와 달리 이번 윤석열 때의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구 보수가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광장이죠, 집회에서 과대평가되면서 이러한 수구 보수의 여론들이 일반 국민에게 전파되면서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언론에서도
그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는 그러한 명분 하에 이러한 국민 다수의 어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반대적인 어떤 수구 보수의 입장도 동등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나 YTN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이러한 수구 보수 여론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확실히 되는 조건에서 대선 주자 중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있으면서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야지만 최종적으로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데 아무리 빨리 한다라도 2심, 3심을 1년 이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의 경우에는 1심 이후에 2심과 3심을 하는데 1년 10개월 정도가 걸렸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또 당 대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없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것을 봅니다. 뭐 설사 항소심이 엄청난 속도로 그죠? 이재명 대표에게 불이익한 그런 사법부의 편파적인 입장으로 엄청난 속도로 대선 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항소심이기 때문에 일부 비난을 받겠지만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퍼져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많이 퍼져 있고 특히 여론조사 설문 방식이 이러한 비호감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반 이재명의 여론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전례가 없이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뭐 과거에 뭐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후보 경우에 이렇게 강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전례 없이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첫 번째는 이제 검찰의 흠집내기 수사죠. 사람을 뭐 주머니 털듯이 이잡듯이 하면은 안 걸려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검찰의 이런 흠내기 수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재판도 많이 진행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이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고 이러한 반감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이러한 이제 극우 언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1대1 구도에서 확실히 어느 누구에도 과반수로 이기게 됩니다. 다자 구도에서는 너무나 뭐 당연히 이기겠죠. 다만 이제 다자 구도에서 이 40% 후반으로 압도적이게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30% 후반이라든지 이렇게 이길 경우에는 어떤 대표성의 문제에서 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압도적인 2위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당이죠.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이 몰락한 이후에 부동층, 그죠? 지지층이 떨어져서 부동층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대선 후보가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홍준표는 이제 20 몇 % 득표해서 당선 가능성이 없고 이제 오세훈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아주 그 부하내동하고 강경 발언을 입사는 뭐 권성동이라든지 이러한 윤석열 친인들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문수가 1위를 한다. 물론 13%이기 때문에 큰 뭐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김문수가 한동훈이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를 제끼고 여론조사에서 약 13%로 1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여론조사의 답변자들이 주로 수구보수라는 거죠. 극우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형적인 지도자가 아니죠. 김문수는 박근혜 탄핵 때 그 당시에 그 집권 여당이죠. 자유한국당을 들락달락하면서 자유통일당도 있다가 최근까지도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에 결합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주자라기보다는 극우층이 선호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극우층이 선호하는 김문수가 1위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의 주요 응답자죠. 주요 응답자가 바로 극우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는 대혼란에 빠져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여론조사 이변에서 바로 이제 김문수와 같이 극우 집회에 참여를 계속했죠.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박근혜 탄핵 때부터 또 극우적인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 때 사과하지도 않는 이런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사 이런 김문수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만약에 김문수가 대선에 나왔을 때 저를 김문수를 찍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 박근혜 탄핵 때에도 대선 때 광장에 모인 100만 명 이상의 이러한 극우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반 보수 후보를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뭐 극우적인 입장을 표출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럴 때 김문수는 극우표를 결집을 하겠지만 이러한 중간표, 그죠? 이재명 대표와 견주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30-40% 득표율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떤 중간층 일부도 흡수해야 되는데 김문수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문수 카드는 필패의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바로 이제 1대1 구도나 3자 구도에서 그러한 극우적인 입장만 가지고는 선거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후계자나 김문수와 같은 극우 후보를 출마시키면 무조건 대패고,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층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항마를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능한 거는 뭐 한동훈을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오세훈이나 홍준표인데, 홍준표도 이러한 너무 오래된 낡은 이미지, 득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로서 적당하지 않나. 김문수는 아니다. 김문수가 드러나는 것은 이런 극우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